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작이 반이라고 28일 선거가 시작하면은 거의 끝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미 전초전으로 서로 이제 그 서로 밑밥은 다 뿌렸고 진지, 고지는 서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 승리하기 쉽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우파 세력이 이번 선거를 이긴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이재명의 끝은 어디인가? 이번 총선을 게임으로 제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현재 여야의 이 어떤 전쟁 게임을 이 싸움을 게임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공격하고 수비하고 공격하고 작전을 짜고 이런 걸로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지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니 이런 거는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의 각 진영들이 선전전이에요. 선동.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쟁 중에 투항하라는 비라를 뿌리잖아요.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손을 들고 항복하면 살려주고 생활 정착금도 준다. 뭐 이런 식의 똑같은 선전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기관, 종교, 신부, 선임, 이 모든 사람이 이 싸움에 동원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여러 번 제 주제는 그겁니다. 선거전이든 싸움에 있어서 반도적인 기질을 발휘합니다. 적이냐 아군이냐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라는 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선임도 중도, 종교의 힘으로 우리의 국민들의 통합하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말을 한다 하면은 그조차도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목사, 신부, 선임, 그 외 교육 지도자, 교수, 다 모든 게 지금 진영에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어떻게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도 그들의 색깔이 있고 선동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쓰레기가 누구냐 하면은 제가 볼 적에 김종인이라 하는 정당 창당 기술자예요.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쓰레기가 누구냐면 거기 이제 A급이고 그 다음 B급이 누구냐 하면은 윤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회색들이에요. 이 진영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쪽에서 돈이 되면 이쪽에 몸을 팔고 저쪽에서 돈이 되면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이 예전에 전국시대의 유세가들처럼 각 진영의 지도자를 만나면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그 시대를 풍미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속된 말로 하면 창녀예요, 창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 사람들은 뭔가 국민들을 통합해야 된다 하면서 말리는 척 하면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더 구박을 받기를 은근히 부추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법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보고 자기는 이제 그 시누이니까 엄마 보고 자기 엄마 보고
엄마 며느리를 보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잘하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슬쩍슬쩍 어머니를 건드리는 거예요. 부회를. 말은 억수로 좋은 것 옳은 소리 하는 듯해요. 윤여준이 김종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시누이처럼. 그런데 그 속에 깊은 그 어떤 장사치의 계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속담에 한 가지 속담을 더 말을 하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 인생사의 본질은 싸움은 말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들은 싸움을 부추깁니다. 왜? 싸움을 부추겨야지 자기의 몸값이 올라가고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흥정을 붙이라. 서로 타협하려고 통합하려고 흥정은 붙이라는데 이 쓰레기들은 흥정의 틈을 벌립니다. 왜? 흥정이 멀어져야지 자기가 가가지고 공을 세운 듯이 해가지고 흥정을 붙일 거 아닙니까? 싸움도 치열해져야지 자기가 슬쩍 들어가가지고 싸움을 말리는 척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움을 말리는데 선수가 아니고 싸움을 붙이는데 선수고 흥정을 붙이는 게 아니고 흥정을 떨어지게 하는데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소리, 그 옳은 듯한 소리, 그럴듯한 소리 믿지 마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선거는 반드시 자유우파가 승리합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선적으로 이번 선거를 게임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자유우파의 힘으로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자유우파가. 왜? 총선 대통령 선거 초임에는 다 7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고 압도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그런 거만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으로 있던 김태우라는 양심범이라 그럽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거를 폭로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에 나왔는데 그 구청장이 되었어요. 다음 선거 21대에서는 떨어져가지고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런데 선거법 위반인가 무슨 법의 위반에 의해서 그 구청장을 쫓겨나게 됐어요.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대통령하고 청와대 이런 데서 자유우파 세력에서 그 사람들에게 실형을 받았는데 실형이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사면 복권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 선거구에 공천을 한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자만이 넘치으면 그런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자유우파의 전직 구청장을 27%의 차이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가 완전히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자파 민주당들이 덕이 만만해가지고 보라 국민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덕이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우파들이 쉽게 말하면 공격적이었어요. 실형을 받은 사람도 사면 복권시켜가지고 그 선거구에 사퇴한 선거구에 다시 투입을 한 그런 공격적인 모욕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자파들도 막 전심으로 그거를 방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자파 더불어민주당이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세를 올린 공산자파들이 막 총공격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대통령까지 뺏겨가지고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불편했던 공산자파 세력,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덕이만만해가지고 막 윤석열 정부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했어요. 총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그 다음에 이제 곧 1년쯤 지나서 총선이 있게 되는데, 총선에는 공산자파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할 거라고 하는 총공격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에서 공산자파들이 참패를 했는데, 그 자만심을 가진 자유우파에 대해서 공산자파들이 총공격을 해가지고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계속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30%대로 내려앉혀버렸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자유우파들이 이제 일진일퇴예요. 자유우파들이 망하게 됐잖아요. 이번 총선이 눈앞인데.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꾸렸어요. 한동훈이란 비상대책위원장을 꾸려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한동훈이가 이 위기, 정치 경험도 없는데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는 실력이 정치력으로 하는 거지 머리 좋다고 되겠느냐. 또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이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한동훈이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전투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그 분위기를 다시 자유우파들의 흔들리는 공격에 대해서 막 후퇴하느라 지지율 30%서 의기소침했던 병사들을, 지지층들을 다시 재집결시키고 단합을 시켜서 총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가 총공격을 해서 자유우파 세력들을 결집에는 성공했습니다. 더 확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공산자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거를 이대로 해서는 큰 소득이 없다. 더구나 지금 대표인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약하게 이겨가지고는 다시 사법적인 처벌을 받기 쉬우니까 우리가 단합해서 총공격을 시작하자. 그래서 그 내부적인 요소들, 내부적으로 중도적이고 조금 극한꾼 같은 사람들을 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친명 돌격대 위주로 공천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는 지금 군주시대나 하는 일이고 봉건 제후 시대를 공공을 위한 추천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국민적인 실망이 민주당을 지지하던 중도 세력들이 이탈이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자유우파들이 한동훈이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를 업어서 만세를 부르고 이 공산자파들을 더 심하게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공산자파들은 게릴라 전술, 쉽게 말하면 베트남에서도 땅굴을 파듯이 바닥 밑으로 파는 선전술을 전개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유우파는 투쟁력이 없습니다. 투쟁력이 없고 그 구성원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벼락 출세한 사람들이 모인 무능한 집단이에요. 철학도 가치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생활에 인생의 삶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20대 30대 때 고시 공부를 해서 벼락 출세한 사람들, 고시 합격이 예전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벼락 출세하는 거잖아요. 권력과 재물을 그대로 가슴에 안는 그런 고시 합격자들에 불과해요. 아무런 인문적인 소양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벼락 출세한 사람들, 돈을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러거나 아니면은 부모들의 엄덕 아래서
곱게 금수저로 큰 사람이니까 인생에 대한 그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를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산자파들의 게릴라 전술, 선전선동 전술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선거 후보 등록일인 23일,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21일쯤에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왜? 본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진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선전선동에 나서가지고 호주 이종섭이 그리고 홍보수석을 했던 황상무에 대한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가지고 국민들의 대대적인 선전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능한 국민의힘 어떠한 국회의원이라든가 거기 당직자들이 어떠거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업참마속. 그 사람들은 사자성어를 업참마속밖에 몰라요. 그래서 업참마속을 외치면서 그들의 특기인 내부에다가 총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실망한 국민들이 아이고 탄핵하고 똑같이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잘났다 하고 국민들을 내팽개치고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을 내팽개치고 자기만 살랐고 서로 물에 빠져서 자기만 살라고 허우대는 꼬라지를 하고는구나 해서 국민들이 지지율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런 실망 속에서 올바른 자유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5.18을 모욕했다 혹은 막말을 했다 하면서 도태우와 장해찬 후보를 공천으로 취소시킨 문제까지 보태지면서 중도층들이 그놈들은 자기 살기에만 몸부림치지 자유시민이라든가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놈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서 그 적과 아군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곳입니다. 그러자 이런 무능한 집단에게 지지를 보냈다가 집안이 몰락하거나 내 신변에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 커밍아웃 전부 다 공산자파를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무능한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유 시민들만 버리고 지지자들만 버린 게 아니고 자기 살기 위해서 나라도 국민도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전쟁을 말리거나 전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살겠다고 아군들에게 총질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산자파 이재명이의 돌격대 공천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대의 정신과 우리에게 던져진 숙명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내부적인 자유시민들이 스스로 각성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고난이 있을 때 에너지는 커지는 겁니다. 내공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자유우파들의 무능에 대한 반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유시민들이 일단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자.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에너지를 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선거 28일이 되기 전에 서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좌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금 진영이 싸우지는 않고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 겁니다. 게임으로 볼 적에 내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흩어진 지지 세력들을 결집하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민주당의 특기인 가짜뉴스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내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온갖 그 어떤 조그마한 흠을 가지고 만화를 만든다, 유튜브를 한다, 블로그를 한다, 카페를 한다, 온갖 집회를 한다. 온갖 지금 그 선전선동에 총동원령을 내려가 있습니다. 자유우파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우파가 강세이기 때문에 자유우파만 잘 결집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우파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강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28일이 시작되면은 공산자파는 선전선동 그리고 가짜뉴스 어떤 온갖 매체를 통한 공세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우파들은 결집력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공격을 시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 선거는 누가 이길 것이냐? 저는 자유우파가 반드시 이긴다고 봅니다. 첫째, 이기는 이유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준석이 하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이 자기들의 안위에 계산이 안 서기 때문에 굉장히 부안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우파의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혼잡스러웠습니다. 이준석이라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도망을 3번이나 가고 대통령 후보가 그 사람을 달개로 3번이나 댕기고 이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할 때는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당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떤 그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자유우파가 더 결속되어 있다. 두 번째는 선전선동을 지금 공산자파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SNS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유통 경로가 굉장히 공개적이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가짜뉴스가 그렇게 시가 미키지는 않을 겁니다. 식상되어 있다.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교육을 받고 있어가지고 쉽사리 그런 가짜뉴스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이라는 병사적인 지지계층으로서만 볼 적에 자유우파가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의 생명이 끝이 거의 다 되어 간다고 봅니다. 제가 주역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재명이가 화천대유라는 그런 그 주역의 괴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재명이의 그 민간업자들이 화천대유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화천대유라는 그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라는 그 두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괴가 서로 이렇게 디비어져 있는 건데 화천대유고 천화 이렇게 서로 도전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괴를 두 개를 가지고 그 이재명이의 주역을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화천대유라는 거는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건 동인 사람들을 모아서 크게 소유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천하동인 같은 동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대유 큰 부자가 된다든지 큰 나라를 이제 그 나라를 대유 큰 거를 소유한다는 그런 그 괴의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에서 주장하기를
상부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지도층들은 밑에 훌륭한 신하를 가짐으로써 그러니까 하부가 튼튼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부가 튼튼한 사람을 가지면은 대유를 한다는 거예요. 큰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는데 지금 이재명이는 하부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부. 예전에 이재명이가 그 시장을 하고 경기도 지사를 할 적에는 그 사람이 힘이 없고 선량하게 이렇게 그 정치권에서 예외적인 사람으로서 영입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선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5명이나 자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흉악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흉악범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하부가. 쉽게 말하면 밑에 하부가 부정부패한 사람들로 모여져 있다 하면은 그 왕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이의 동인 천화동인 화천대유라는 그 자기들이 정했던 그 궤로서 보면 그 궤는 본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궤예요. 그런데 그 궤를 이루고 있는 하층민들이 지지 세력, 관리, 서민, 중도층, 일반 서민들이 튼튼하고 슬기로운 사람이어야지 대유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하부 세력들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건전한 이재명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이의 끝이 선거 시작과 같이 무너진다. 그 이유를 현실적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은 섬긴 듯 해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가짜뉴스를 선동하고 있어요. 뭐냐? 총선에서 180석, 190석을 얻고 윤석열이를 탄핵시킨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가짜뉴스 허장성세를 보인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런 인문학적인 그걸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술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재명이는 공궁에 처해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도 있고, 지금 현재 가덕도, 부산 가덕도 항만 부지 방문해서 그 목에 칼을 맞았는데 그게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 자작극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범인이었던 하수인이었던 김진성이가 총선 전에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도 물론 포함이고, 우리가 압승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면 너희들이 변절을 하면은 우리가 압승하니까 그때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는 2가지의 지금 전략 전술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허장성세, 지금 굉장히 공공한 거예요. 그래서 허장성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병법에 전술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들여다보면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지금 총선 전에 일어나는 리스크들, 그동안에 저질러졌던 이재명에 대한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80석, 190석으로 압승해가지고 너희들이 변절하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허장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쫓기고 있다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와 같은 형국입니다.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모이면은 고양이도 물듯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그걸 겁을 내겠습니까? 허장성세라는 걸 아는 거죠. 2번째로는 지금 전라도 결집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여러 가지의 여론조사의 지표로서 나옵니다. 지금 자유우파들이 전라도에서 표를 많이 가져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 표가 아니라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0%가 떨어지면은 서울 경기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취재에 의하면은 광주, 전남에서 약 한 10% 이상의 투표 포기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서울 경기에 굉장하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낙연 씨가 어떻게 했든지 출마를 했어요. 기대만큼의 출마자를 내지를 못했지만은 일단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낙연이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지금 현재 결집력하고 이번 총선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우파 세력들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 근거로서 게임적으로 지금 현재 공산자파의 전략 전술은 이미 드러났다. 그리고 주술적으로 주역을 풀어볼 때 화천대유, 천하동인이라는 그 궤를 이재명이가 선택한 숙명적인 궤를 풀어볼 때 이재명이에게 굉장히 불리한 궤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자유우파가 160석 가까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시고 또 경기도에 서남부에 사시는 자유우파 시민들은 꼭 투표를 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정동영이나 혹은 안철수 때와 같이 전라도에서 투표를 포기한 사람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우파 시민들은 꼭 투표를 해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투표날 그날 불상사가 있을 것 같으면 사전투표라도 꼭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표하면 자유우파가 반드시 압승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이재명이의 끝은 4월 달에 들면서 끝이 납니다. 3월 28일 날 선거하고 4월 1일, 2일쯤 되면 판세가 드러남으로써 그 이재명이가 그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막말을 막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전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사회를 선거 때를 이용해 가지고 혼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부정선거다. 아주 책임 없는 말을 할 것이니까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자유시민들도 단합해서 투표를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것은 양력으로 3월 말로서 끝이다. 이런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싸움을 붙이고 흥정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흥정을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가 전문가인 척 혹은 자기가 그런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인 척 하는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 여론조이나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나 여론조사의 여론을 절대 믿지 마세요. 자유우파 시민들이 자유우파 세력들이 반드시 압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